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저의 새로운 진료실에서 첫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좀 약간 음향이 울릴 수도 있는데 천장이 좀 층고가 더 높아졌거든요. 기존 병원보다. 오늘 진짜 폭염주의보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 그리고 습도도 되게 높죠. 그리고 이제 자외선 때문에 각종 피부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또 휴가다 그리고 뭐 물놀이다 되게 또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더 피부가 더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세히 가시죠. 먼저 여름철의 높은 기온은 피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씩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더운 날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체온이 계속 올라갈 테고 그러다 보면 피지 분비도 계속 늘어나겠죠.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괜찮은데 10대, 20대 이제 여드름 환자분들은 특히나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독 여름에 여드름 환자가 많기도 하고요. 또 여름은 1년 중에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6월에서 8월이 특히나 자외선 지수가 높은데요. 화상을 유발하는 UVB, 약간 중파장 자외선이 겨울에 비해서 6에서 7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놀이를 하다 보면 한두 시간 만에 화상을 입으시는 분들도 속출하고요. 또 더위가 극심한 만큼 콜라겐을 분해하는 MMP 분해 요소가 증가돼서 자외선으로 인한 그리고 MMP 증가로 인한 피부 속 탄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대부분 여름이라고 하면 다들 피부 치료를 피하기 십상인데 오히려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계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꿀팁 들어갑니다. 빠밤! 힘이 없죠? 피부 관리 꿀팁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뭐야, 너무 뻔하다고요? 자외선 차단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만 피부가 자극이 너무 심하거나 좀 피부 상태가 염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좀 피하시되 자외선 자체를 아예 피해주세요. 낮에는 외출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나 밤에 볼일을 봐주시고 자외선 자체를 피해주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지수가 무조건 높으신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자외선 지수 SPF 30 이상 그리고 pH 플러스 이상이면은 야외 활동까지 충분히 다 커버되기 때문에 너무 꼭 이렇게 좋은 것만 집착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본인 피부에 잘 맞고 순하고 그리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거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는 타이밍 그리고 충분한 양을 고르게 발라주는 게 되게 좋아요. 사실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를수록 좋긴 한데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으니까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크기 사이즈로 외출하기 30분 전에 얼굴에 전체에 골고루 펴서 발라주되 특히 광대 부분에 좀 집중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또 귀 앞쪽까지 좀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꼼꼼한 세안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보통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참 땀이 많이 나죠. 저도 지금도 조명 앞에 앉아있으니까 땀이 좀 나기 시작하는데요.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땀 분비가 많으면 따라서 같이 동반해서 피지 분비도 좀 증가하고 선크림이나 이런 화장들이 땀이랑 섞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피부 염증, 트러블들을 잘 유발하는 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세안? 아니죠. 손을 먼저 닦고 그리고 나서 세안을 해주시는데 화장을 하신 분들은 이중 세안 꼭 해주시고요. 단 2차 세안을 하실 때는 세안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름이 많은 부분, 미간, 인중 그리고 코 주변 위주로만 좀 꼼꼼하게 해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좀 잘 지켜주시는 세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세안을 대충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크림 바르고 나서 꼭 세안해야 되죠? 꼭 해야죠. 로션이랑은 다른 거죠, 선크림?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선크림은 무기자차, 유기자차로 나뉠 수 있는데 무기자차도 그렇고 유기자차도 그렇고 꼭 세안을 해줘야 됩니다. 가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안 보이니까. 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바르고 잘 안 돼요. 그럼 양치는 왜 해요? 양치합니다. 아이고 오해하시겠네. 양치해요? 양치는 해요? 양치합니다. 뭐 어제 아침에 했으니 내일 아침에 해도 되겠지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팁 3.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라.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예전부터 좀 많이 알려져 왔어요. 뭐 오일을 잘라서 피부에 붙인다든가 감자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알로에 겔을 바른다든가 차가운 쿨링팩
해준다던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다 좋은 방법들인 것 같아요. 알러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저는 좀 추천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수분을 많이 빼앗기고 그리고 자외선에 좀 많이 지쳤으니까 비타민C 앰플, 물론 좀 따가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꼭 맞는 앰플을 찾아서 비타민C를 공급해주는 게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 물론 전기 용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흡수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위해서 마스크팩. 근데 너무 잦은 마스크팩은 저는 추천드리고 있진 않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스트, 저는 여름에 미스트 진짜 수시로 많이 뿌리거든요. 미스트는 괜찮아요? 미스트가 물이잖아요. 물인데 그것도 요즘 좀 타입에 따라서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물에 가까운 미스트가 있고요. 세럼이나 앰플에 가까운 기름이 많은 미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름이 많은 미스트가 좀 더 피부에 좋은데, 그러니까 물에 가까운 미스트를 자주 뿌리게 되면은 이제 물이 피부 표면에서 수분을 가지고 또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도 좀 잘 알고 뿌리셔야 됩니다. 팁 4. 높은 기온으로 늘어진 모공 관리. 사실 기온이 높아서 모공이 늘어지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높아진 기온 때문에 피지샘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피지샘이 좀 더 약간 통통해져야 된다라고 할까요? 자극받아서 좀 더 열심히 분비를 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구조가 커지면 겉에 있는 구멍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공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 치료보다는 태안을 좀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까운 피부과에서 가벼운 아쿠아필링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모공 세척을 하고 보습을 해주다 보면은 이런 모공들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요. 또 뭔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모공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시면 본인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30대 후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탄력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탄력이 좋은 그런 뭐 써머지라든가 기타 시술 같은 것들을 좀 해주셔야겠죠. 네, 사실 피부과에만 꾸준하게 다닌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꼼꼼하게 코 주변 그리고 미간 쪽, 피지 분비가 많은 쪽에는 클렌징 열심히, 다만 그 주변 부위는 클렌징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로션이나 크림 타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름철에는 살짝 양을 좀 줄여주세요. 평소 사용하시던 거에 절반 정도만 사용하셔도 피지 분비로 충분히 피부가 좀 커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외출 때는 선크림 꼭 충분하게 꼼꼼하게 30분 전에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30 이상 그리고 SPF 30 이상, PH 플러스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2회씩 데일리 마스크팩 해주시면은 조금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해주실 수 있고요. 나는 좀 더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한번 소개드렸는데요. 이런 LED 마스크도 요즘은 잘 나오니까요. 사용하시면은 피부의 진정과 재생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뻔하면 뻔하다고 할 수 있는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여름철이라고 해서 색소 치료를 기피하고 여름철이라고 해서 피부과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아요. 제 환자분들도 보통 5년 이상 저한테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여름철에는 발걸음을 좀 뜸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여름이라고 해봐야 2달 정도 바짝 더운 기간이고 한 달에 2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피부과에 온다라고 치면은 그래봐야 2~3번의 그런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은 꼭 지키는 게 되게 좋고요. 평상시 관리, 홈케어 하실 때는 조금 더 집중, 조금 더 지친 피부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될 뿐 크게 봄, 가을, 겨울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피부과 전문의 오건아였습니다.